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지금 90일 동안 이제 그 대폭 인하 소식 이후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와중에 또 간밤에 사우디아라비아 대규모 투자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고 네. 여기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휴멘시아 맞나요? 거기 데이터 센터 반도체 칩을 공급하겠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랑은 다른 기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니까 이것도 또 반도체주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었네요. 불과 뭐 몇 달 전까지만 보던 그림이나 장면, 네. 뉴스 화면하고는 많이 다르죠. 엄청 저는 달라요. 아마 어디 정민 앵커나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네. 수시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 그 이제 SNS에 어떤 또 내용을 올렸을까 점검하실 네. 텐데 사우디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 그 에어포스 원에서 내리는 그 영상을 짧은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저 보세요. 그림이 다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때는 저 내려오다가 또 넘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스러웠잖아요. 올라갈 때 트랩 올라갈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저 빈살만 왕세자하고 악수를 하는데도 존중하는 게 보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뭡니까? 그것도 악수를 통한 메시지인데 네. 이렇게 확 잡아 당겨서 예. 한참 흔들면서 안 놔주잖아요. 예, 굉장히 악력이 좋아 보여요. 그런 부분인데 또 돈 많은 왕세자 쪽이라서 그런지 네. 정중하게 또 악수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그 말도 들리더라고요. 아주 리딩방을 차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세력들 네. 월가에도 많을 텐데 네. 어디 워싱턴 DC에만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정파성, 당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네네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로켓처럼 치솟을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네. 근데 이번에 CPI 보니까 아니잖아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월간의 공매도 세력들 트럼프 하는 게 시원찮아 보인다 내지는 아니야라고 했던 선수들이 지금 이른바 트레이드 페인이 나타내네요. 네. 고통스러운 거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질질 이제 끌려가면서 쇼스퀴즈가 계속 나오고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고. 예. 사실 지금 다우지수도 한번 살펴보니까 어제 다우만 빠졌는데 꼭 유나이티드 헬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30개 종목 가운데 네. 15개 오르고 15개 빠졌네요. 네네. 그런 시기니까 빅테크 쪽에서 상당한 지금 쇼커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사실 그동안 빅테크 고평가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예, 네. 때마침 이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직격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이제 주가 하락에 베팅한 그런 세력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다시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매크로부터 좀 체크해야 될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메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또 일주일 사이에 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약간 색깔도 좀 달라진 느낌이고 극과 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극박을 한 주 동안 어떤 느낌이셨어요? 시장 흐름 미국 쪽. 일단 정말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이제 사실은 미국과 중국 전 세계 글로벌 그러니까 G1, G2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 규모가 둘이서 사실상 한 달 동안 금수 조치를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정상화 시키고 90일간 관세를 인하해서 협상이 임한다는 거. 그래서 그나마 좀 숨통을 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우리 이제 사실 투자자들이나 전 세계 실물 경제 입장에서도 그나마 조금은 숨통을 트이는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에 있고 다만 기왕 하는 김에 그냥 빨리 협상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뒤를 좀 많이 좀 남겨둔다는 느낌 그런 측면에서는 이 90일간이 이제 뒤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우리가 여전히 이제 긴장을 놓을 수 없고 그걸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게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어쨌든 절반은 정말 다행인데 네. 지금 이후로부터는 협상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 트럼프 관세 이전에 진행되던 큰 흐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되는,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미국의 예산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이슈의 그 자리 바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이후에 뭔가 지금 자산군별로 가격 흐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다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자산군별로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사실은 이제 5월 12일이 큰 변곡점이죠. 예. 주말 동안 협상 잘 됐다고 얘기했고 우리나라 장중에는 그걸 못 봤고요. 맞아요. 장 끝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 열리기 전에 이제 사실은 그 Q&A 하면서 스위스에서 이제 발표가 됐죠. 국채인 게 90일 동안 그러니까 기존의 145%를 30%로 낮추고 뭐 중국도 120%를 뭐 10%로 낮추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연초위의 가장 성과, 저건 하루입니다. 5월 12일 전 세계 하루의 이제 성과인데 확실히 보면은 맨 왼쪽에 보면은 그 사이 제일 고생했었던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자산군 중에. 제일 그 사이 연초위에 가장 좋았던 금 가격이 확실히 네. 많이 빠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서 위험자산 선호로 확실히 좀 뒤바뀜, 예.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그 것은 5월 10일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죠. 예, 근데 네네. 마치 네. 하루 동안 움직임 마치 몇 개월 정도 움직임처럼 글쎄. 큰 대별이 됐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중간에 달러 지수는 여전히 한 정중동. 정중동. 이게 딱 지금 가만히 중간쯤에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주가도 보시면 확실히 미중이 그 사이에 싸웠기 때문에 아하. 미중이 이제 어쨌든 서로 화해를 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주가가 앞서거니 하면서 제일 좋은 성과를 확실히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거기에서 조금 소외됐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봐야 될 거는 미중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에서 기존보다는 좀 나은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마지노선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지금 협상 중이고 예. 영국은 했지만 영국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사실은 거기는 원래 애초에 상호 관세 10%밖에 안 되던 예,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메인 디쉬가 아니고 사실은 메인 디시가 아니고. 예, 진짜는 이제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 사실 EU,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앞으로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적어도 10%를 마지노로 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5%고, 그다음에 일본 24%고, 뭐 유럽도 한 20%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10% 이하로는 절대 못 내려가고 적어도 그 위에서 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우측에 이쪽에 있는 나라들,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사실은 그런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관세 합의 요 시점 일단 90일 이후에 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데 왜 자꾸 크리스마스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농담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이제 특히 중국으로부터 갖고 오는 것들 중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예. 저도 제목을 크리스마스 동심이 네. 이번 그 트럼프 관세 협상을 이끌었다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한번 재미삼아서 이제 잡아봤는데 예. 결국은 이게 제가 재밌는 차트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네네. 이게 보면 연간 수입을 하는 흐름이 늘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에 장난감,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그 크리스마스 용품, 불꽃놀이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 불꽃놀이는 거의 100%를 다 중국에서 갖고 오고요. 네. 크리스마스 관련된 장식품 같은 것도 거의 90%를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는데 1, 2, 3, 4월 달에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엄청 땡기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하얀색 선이 지금 딱 4월 정도까지인데 사실은 5월, 6월 서서히 지나서 7, 8, 9, 10을
제일 많이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금수 조치가 지속되면 네. 사실상 거의 145%는 못 갖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저렇게 되면 상황 자체는 올해 사실은 크리스마스 용품을 수입하는 게 거의 살짝 금지되는 거랑 마찬가지. 없어서 이제 왜냐하면 저걸 갑자기 어느 나라 가서 갖고 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의 동심 파괴를 막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월마트를 포함한 미국 소매업체 CEO들하고 한 2, 3주 전에 만났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엄청난 그 압력이 가해졌죠. 이대로 놔두면 한두 달 후에는 진열대 텅텅 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연말로 가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쇼핑 시즌이 었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용품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에 팔 크리스마스 용품을 포함한 각종 그런 쇼핑 물품들을 그때 여름에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안 해놓으면은 뒤가 이제 하반기에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서로 일정 물러서면서 그리고 중국도 좀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재고 축적을 위한 시간 벌기도 미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90일 동안 그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이런 업체들, 이제 소매업체, 유통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빠르게 수입해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3월 달까지 해서 1, 4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재고 규모가 대차대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재고 일수를 보통 계산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보통 한데 우리 코로나 때 보면 없어갖고 재고 축적이 없어서 네. 급감을 해서 제일 낮았었던 게 이제 저 아래쪽의 레벨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게 언제 코로나 끝날지 모르니까 재고 일수를 좀 늘려놨다가 이후로는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보시면 역대급으로 다시 낮은 재고 그러네요. 일수로. 오.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재고를 많이 가지면 딴 게 아니라 마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이제 안 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 최적화돼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계속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멈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SOS를 친 것만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정 부분 화답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한번 순서가 좀 뒤죽박죽일 수도 네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CPI가 나왔는데 CPI. 한번 봐주셔야죠. 네. CPI요. 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달 수치는 시장의 예상 정도 수준, 헤드라인은 조금 더 좋게 좀 낮게 나왔지만 코어 CPI, 그 근원 CPI는 2.8% 전년 동월 대비,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0.24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월 달은 실제로 그 관세 수입의 압력이 그대로 반영됐다기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목요일 밤에 발표되겠죠. 지역 연은에서 발표되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PMI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예, 필라델피아 예, 쪽 제조업 예. 지수. 그러니까 각 지역 연은에서 발표하는 리치몬드 뭐 이런 데서 발표하는 PMI에서 기업들이 뭔가를 사와서 팔아야 되니까 예. 뭘 사오는 가격을 지불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지불 가격이 저기에 보시면 이제 분홍색으로,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걸 3개월 앞으로 좀 당겨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CPI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어도 올해 1, 2, 3월 달과 관련된 제조업체들의 평균 지불 가격은 보시면 완전히 급등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비싸게 좀 사온다. 예. 그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예. 아마 이번 4월 달 것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2, 3개월 후 시차를 두고 CPI는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재고가 갖고 있으니까 선입선출로 그전에 싸게 사온 거는 비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싸게 사온 건 싸게 파는데 이후에 비싸게 사온 거는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기업들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효과를 보는 게 아까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6, 7월, 빠르면 5월 하반월 정도부터 그 가격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준이나 이런 데에서 7, 8월까지 좀 봐야 된다. 좀 보고 가야 된다는 건 현재의 물가. 어제 트럼프는 또 한 번 얘기했던데 이 맨날 늑장꾸러기 파월. 맞아요. 뭐 레이트 예, 파워. 예. 예, 네. 제가 좋게 표현해서 늑장꾸러기지. 네. 예, 이게 맨날 듣는 지각생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예. 사실은. 네. 그런데 어쨌거나 연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현재 이 상황이
우상향으로 CPI가 다시 지금 7월, 8월로 갈수록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선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는 여전히 어렵다. 앞에서 뭐 계란 가격이 있지만 계란 가격이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러고 지금 사실은 여전히 지금 중국 거를 30%로 낮췄다 하더라도 예.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5월 12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계산을 해도 미국의 관세 레벨은 매우 높은 연초에 비하면 매우 높은 현 네.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0% 같은 경우는 거의 펜타닐 관세 20%가 포함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펜타닐 부분이 해결되면은 다시 양측이 동등하게 상호 관세는 10%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펜타닐에 대한 페널티로 전체 20%를 붙여놓은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펜타닐 갖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뒤로 밀어놓은 지금 34%니까 지금 상호관세 10%만 남기고 23%는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145에 가기 전에 중간에 뭐였냐면 기존에 펜타닐 20% 네. 붙이고 4월 2일 날 발표한 게 중국은 34%를 추가한 거거든요. 뭐 다 합치면 원래는 54여야 됩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 10%만 남기고 20 더하기 상호관세 10 해서 30만 지금 네네네. 내려와 있는 거고 예. 아까 말씀드린 24% 상호관세에서 10%를 뺀 34에서 10을 뺀 24는 이걸 3개월간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펜타닐을 일부 그걸 줄이더라도 여기 24가 아직 협상의 대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10으로 중국이 완전히 내려간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기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사실은 이래서 그래갖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30으로 내쳐왔는데도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5번 차트로 가봐 주시면 5번으로 보면은 연초 대비 지금 실효율이 16.4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전에 지금 145 할 때 그때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인데 이게 이제 예일 대학의 버젯 그 연구소, 그러니까 미국의 예산 연구소입니다. 예일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데 5월 10일 이전까지가 거의 18%였으면 이번에 5월 12일 이후에 30% 낮췄을 때도 16.4 정도가 지금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2.5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6.4가 지금부터 쭉 지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협상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저게 이제 유예되거나 뭐 이런 거 다 반영하면서 이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느낌은 엄청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145 얘기하다 30 하니까 엄청 내려온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수입할 때는 연초에 2.5 내다가 지금은 16.4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꽤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은 수입세를 내고 있는 것만은 여전히.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대표님, 네. 와 깜짝 놀랐네. 왜요? 지금 X축을 갖다가 확대해서 보니까 저 관세율 저 확 치솟을 때가 1800년대네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엔 옛날에. 예, 이게 사실은 이 세계화라는 게 네. 시작된 게 정확히 그러니까 본격화된 게 1945년도에 브레튼 우즈 이후에 이제 시작됐었는 거 같은 뭐 이런 게 돼 있었고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1985년도 90년도 이후부터 세계화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전에는 소위 이제 그 중상주의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래 뭐 이제 이런 예. 것들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저러면 안 돼. 각자의 나라가 잘하는 거를 제일 싸게 많이 생산해서 교육을 해갖고 전체의 그러한 효율을 높이면서 전 세계의 웰페어가 높아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자유무역 네. 시장의 그 효과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다시 1900년도 이전 수준으로 사실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중상주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들 지금 이번에 엄청 그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 그래프상으로 봐서는 실효 관세율이 1945년 저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살짝 오른쪽 오니까 1940년대 시작이 되는데 45년 2차 대전 이후 두두둑 떨어지던 저 실효 관세율이 지금 전후 최고치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연령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예. 워낙 그 전에 한참 긴장하고 있다가 살짝 풀어주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아직은 사실 끝난 게 아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시키고 감세를 해야 되면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규모의 이제 미니멈 10%의 플러스 알파에 사실은 그 관세 수입이 트럼프 입장 머릿속에는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전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때처럼 옛날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간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관세 정책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이끌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간밤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1조 달러 투자 소식도 그렇고 또 세계 나라별로 지금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럼 예. 여기서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 반대로 또 자국의 그런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나 AMD한테는 수출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이전 바이든과는 다른 행보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국의 기업들한테 유리한 쪽은 열어주고 여기다가 중국에 대해서는 또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개방을 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얻어내는 그림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근린 궁핍화, 이웃 나라들을 거지를 만들어서 나 혼자 잘 살겠다. 이거 진짜입니다. 예, 예. 그 전략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 당시에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라는 게 딱 네, 그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 이전이. 예, 네. 그 말씀드린 거 보면은 네. 그 미국 이렇게 좋아지면 우리가 뭐가 좋아지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예, 예를 들면 예. 뭐가 좋아지냐 이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관세란 거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관세는 누군가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맞아요. 예. 갑자기 없던 세금이 예, 생긴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결국은 자국이 내든 해외가 내든 내긴 누군가 내야 되는 세금이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그 엄청난 몇백 년간의 고민을 하다가 최근 한 4, 50년간에 그러면 안 돼라고 전 세계가 합의를 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서 나 혼자 잘 살래. 이 상황으로 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사실은 이 트럼프의 이 방향성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 거냐에 대한 고민도 미국 내에 분명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90일 동안 중국은 뭘 대비할까요? 그동안 이제 중국은 뭐 일기 때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뭔가 그 뭐라고 할 때가 수출 다변화를 꽤 했고 예, 워낙 제조업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90일 동안 어떤 대응을 할지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의 수출 데이터는 3월 달까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수입 데이터는. 네, 네. 미국은 한 달 좀 넘게 후에 네. 발표되니까 네. 워낙 네. 큰 나라다 보니까. 근데 중국도 큰 나라인데 신기해요. 중국은 우리처럼 거의 바로바로 발표가 하거든요. 아 바로. 예, 그래서 4월 달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업데이트해서 갖고 와봤는데 생각보다 4월 달 중국의 총 수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월비 8% 이상 여전히 증가를 했고요. 전월비 0.6%니까 사실은 8%대를 여전히 유지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4월 2일에 그 고관세 부과한 시점인 그 맞습니다. 이후 데이터인 그렇죠. 거잖아요. 4월 내, 4월 한 달간. 예. 그러니까 근데 상당히 이제 중국 수출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미국 향만 보시면 마이너스 21%나 줄었어요. 미국은 줄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 상당히 수출 많이 하는데도 예, 예. 저게 줄었으니까 의미 있는데 그 물량을 어딘가로 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보면 아래에 보면 유럽도 늘긴 했는데 아세안 쪽이 아세안이 21%나 그대로 증가를 해서 숫자가 같네요. 그렇죠. 미국 갈 걸 그냥 아세안 거쳤어요. 그냥 맞습니다. 라벨만 가리했구만.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라벨 가리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 또 내지는 제 생각에는 덤핑도 있을 겁니다. 덤핑. 저가로. 왜냐하면 아마 그 의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4월 달에 그 중국의 의류 업체들은 80% 90% 할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좀 막히니까 그걸 거의 80, 90% 국내에다 싸게 그냥.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면 10만 받고 이제 파는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덤핑 물량도 저 안에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주변국한테는 또 안 좋죠. 왜냐하면 그렇죠. 주변국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예. 싼 물량거리 마구 들어오면 덤핑으로 내게 안 들어오니까. 팔릴 거잖아요. 예, 사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분명 문제가 돼서 저도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진열대 텅텅 비는 거에 대한 어린이들의 동심 파괴 이슈도 있고 네.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일자리 파괴 이슈도 있고 양쪽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90일간 어느 정도로 좀 그러니까 낮춰서 금수 조치 풀고 어느 정도 서로 거래는 좀 하고 재고 쌓을 수 있는 기간은 갖고 가자. 그다음에 중국에 쌓여 있는 재고도 좀 해소도 하고. 근데 다만 90일 이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더 진행될 것 같고요. 둘이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다 숨겨놨어요. 아 지금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아까 봤던 AI 칩.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AI 칩에서 어제 엔비디아가 올라간 게 뭐 사우디나 이런 쪽에 네. 기존의 바이든의 AI 칩 수출 규제를 철폐한다. 네, 맞아요. 이 얘기를 해석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까보면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라별로 열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라별 협상에 쓰기도 협상에서, 하겠지만 예, 예.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빼놔서 그러니까 가장 큰 자기의 그 바게닝 칩은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규제 요거고요. 중국은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던 히토류 수출 규제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90일 동안 하면서 양쪽의 아킬레스건 제일 아파하는 분야가 뭘지에 대한 고민으로 요 카드를 뒤에 숨겨놓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이거 여전히 할 거야, 이제 유전히 규제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 중국이 저렇게 할 거라는 뭐 진짜 제일 느낌 오는 게 이제 택깔인데 저거 할 거 뻔하게 알고 그때 이렇게 4월 2일 날 발표했던 것 중에 상호 관세율 제일 높게 두드리 맞은 데가 캄보디아 49% 아닙니까? 네. 그래 저 거쳤다 올 거 알고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간 게 보니까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이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그쪽으로 태국. 빠져나가 네, 있는 네, 게. 근데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택 가리. 예, 그러니까 느낌은 그 표현이 제일 느낌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산지 직관적이죠. 표시를 이제 예, 쓱 바꾸는 예, 건데 예. 제가 그때 더 이코노미스트인가 거기에서 계산한 걸 보니까 전체 물량이 한 10%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가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항구에 내려서 이걸 또 공장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바꿔갖고 또 다시 그러니까. 실어서 또 보내야 되니 그게 그것도 참-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예, 싼 것들은 그러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체 물량의 10% 미만이다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덤핑 물량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씩 저희 안에 태무 반품 시켜 놓으면은 안 가져가요. 그게 더 싸니까. 가져가는 게 더 비용인 거죠. 가져가는 게 비용이 아,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옛날에 그 중국 스마트폰도 한번 써봤는데 뭐 고장났다 그러니까 그냥 새 걸로 바꿔주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려니까 돈이 더 드니까 차라리.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써보려고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지방연방은행에서 얘기하는 제조업지수에서의 지불 가격 그거하고 CPI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괴리가 나오는데 과거 추세를 본다면은 둘 중에 얘가 꺾이든지 CPI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것은 뭐 연준 같은 그런 중앙은행 입장에서 또 이렇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체크할 텐데 네. 좀 더 보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일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내려줘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버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안에 뭔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낮출 예,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워낙 지금 연방 이자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주길 바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연방, 그러니까 그 아까 봤었던 우리 지불 가격 올라가는 것도 봤지만 사실은 이게 고빈도 데이터란 거 있지 않습니까? 고빈도 네. 데이터. 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도 이번에 또 보니까 이 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그 미국의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존 같은데 월마트 네. 이런 온라인 쇼핑 하는 제일 큰 데 한 데를 포함해서 한 27만여 개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갖고 가격 지수를 만들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6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온라인 매장의 원산지별 가격 추이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는 거, 저 아래쪽에 있는 게 캐나다, 멕시코고요. 지금 파란색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게 미국 내에서 생산한 거.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보면 그러니까 붉은색인데 완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그 가중 평균을 해보면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게 전체 물량의 60%가 보통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지금 미국에 이미 4월 달에 내내 그 고빈도 데이터에 의하면 온라인 매장의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아까 선입선출이니까 이것이 5월, 6월 갈수록 저 가격은 계속 또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지불 가격이나 지금 현재 고빈도 데이터에서 그 가격이 반영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걸 보면 5월, 6월 달에 미국의 전반적인 그 온라인 매장에 살 수 있는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연준이 더 지금 물가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자고 하는 말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래프를 보니까 왜 아마존에서 가격표에다가 괄로 열고
요중에 관세 때문에 오른 부분이 요만큼의 관로 표시하고 싶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조스한테 전화 한 통 때리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했던 그런 이유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지금 요즘은 고민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최근의 흐름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48% 상승 예상되고요. 2,62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반면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73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7,3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3%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5%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행보가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호가는 20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폭 하락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는 99만 8천 원. 현대차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3,7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3,600원. HD 현대중공업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가 41만 2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시가총액 9위로 내려온 상황에서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0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3.5%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좀 호가에서는 다시 좀 하락이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33만 1천 원이고요. 그밖에 에코프로비엠, HLB 보합 예상되고 에코프로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6,75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휴젤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펩트론이 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5,700원. 클래시스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6만 5,9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가 1.6% 상승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호가로 놓고 봤을 때는 양시장 혼조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호가도 또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아랫단 가격에서 매수를 걸어놓으면 뭔지 아시잖아요. 네, 이게 참 허수가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또 개장 조금 열어봐야 돼요. 참고 사항일 뿐인데 네. 오늘 그래도 뭐 코스닥은 요새 뭐 저도 뭐 맨날 차트 타령하는 접니다만 코스닥 안 쳐다본 지 오래됐고요. 네. 지수하고 상관없는 시장 네. 돼버렸고 코스피는 그래도 저 정도 상승은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오늘 날인데. 반도체주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왜냐하면 네. 근데 왜냐면 어제도 보면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삼성전자는 보니까 뭐 상승폭 다 반납한 상황이고 이게 확실히 AI 반도체 칩 그 수익 여부에 따라서 지금 주가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리고 방산만 해도 그래요. 미국도 네. 보면은 팔란티아 테크는 날아가는데 무슨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런 쪽 보면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동안에 그쪽도 방산주 그쵸. 많이 올랐다가 팔란티아 테크는 그냥 AI 국방이지 국방인데. 방산이라 보기는 좀 힘들고. 오늘 수요일인데 그때 월요일 오후에 머니쇼에서 제가 팔란티아 테크 그때 뭐 월간 차트, 주간 차트 네네. 띄워놓고 이거 뭐 이중 천정이 있는데 이거 열면은 뭐 날아간다. 열면 가는 네. 거죠 했더니만 아니 이틀 만에 열어버렸네요. 와, 대단합니다. 야, 그러니 그리고 아직도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그거 해요. 저 뭡니까 조심스러운 뷰가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된다는 얘기죠. 진짜 그거 할 때는 뭐 CNBC고 마켓워치고 네. 뭐 할 것 없이 유튜브 할 것 없이 네.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전부 막 다 좋다고 할 때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가 고점일 때가 많고. 예. 예.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좀 찝찝해.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그럴 때 하는 보면 그걸 갖다 시장이 스물스물 올라가죠. 잘 가더라고. 그때는 스물스물. 그 약간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잖아요.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 SBS 비즈의 패널 분들 중에서 이제 송재경 대표님도 이제는 그냥 뭐 집팔아서라도 한번 들어가시죠 하는 소리 하고 거기다가 저까지 맞장구를 치면은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맞죠? 근데 대표님 언제 시장 이제 진짜 계속 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요? 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없어요, 같은데요.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네. 저는 예측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 그런 식의 이제 항상 대응을 약간 하는 좀 것이 보수적으로 신중한 네, 뷰를 제시해 주셨기 저는 때문에 그러니까 꼭지까지 다 먹자는 절대 저는 그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잃지 않는 투자 예. 철학을 갖고 계시는 왜냐하면 분이라서. 그 조지 소로스가 그런 멋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맞을 때 더 많이 벌고 틀렸을 때 덜 잃어야 전체 합치면 늘 플러스를 내는 거.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진짜로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마- 송 대표님 말씀이 아니고 조지 소로스가 한 그렇죠.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믿으실 텐데 조지 소로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입이 중요하네요. 듣고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맞는 말이고 뼈 때리는 말입니다만 네. 지금 이렇게 물려서 고생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아우 듣고 있으면 막 가슴이 저려 오겠습니다. 먹을 때 조금 먹으면 아우 좋아서 막 털고 나오고 손실 났을 때는 어디서 나오는 그 초인적 인내력으로 지금 몇 달 몇 년을 갖다 끌고 오면서 지금 뭐 뭘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데 그 말은 진짜 새겨 드려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길게 보면 반반인데 네. 맞을 확률, 틀릴 확률. 맞습니다. 예. 모처럼 맞췄을 때 제대로 길게 먹고 예.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1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다우 지수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S&P 500 특히나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 내에서는 반도체 섹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1조 달러 투자 소식에 이어서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휴메이사의 엔비디아, AMD가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은 이제 소액의 관세, 그러니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드 미니미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CPI도 그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0.58% 상승입니다. 2623, 코스닥은 약보합이죠. 731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갑니다. 지금 57,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5% 상승이네요. 20만 5,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3% 상승합니다. 31만 3천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 떨어집니다. 99만 3천원이고요. 현대차가 약보합이고요. 기아가 0.3% 하락합니다. 9만 3,3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47,5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4% 상승합니다. 81만 7천원이고요.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상승합니다. 41만 1,500원. KB금융은 보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확실히 국내 증시 쪽 이제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보면은 미증시보다 한 발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제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약가이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제약바이오 업체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어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어제 반등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 알테오젠은 6% 떨어집니다. 32만 6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보합이고요. HLB가 0.3% 하락하고요. 에코프로 강박권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올라갑니다. 28만 2천 원이고요. 휴젤이 1.6% 떨어집니다. 지금 33만 9,500원. 파마리서치는 3.7% 올라갑니다. 41만 3천 원이고 클래시스도 또 올라가고요. 팩트론 많이 떨어집니다. 18만 3,900원. 리가캠바이오도 2% 약세죠.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이제 혼조 출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AMD 많이 올랐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앞서 보셨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올라가고요. HBM 쪽 볼게요. HBM 쪽에서 지금 워트가 20% 급등합니다. 9,200, 9,3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YC캠도 3%. 이제 YC캠 같은 경우 유리기판 관련주로 더 엮이긴 합니다만 오늘 HBM 관련주 내에서는 HBSP 고영이 1% 이상 올라가고요.
이오테크니스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미래반도체가 2.9% 올라갑니다. 14,950원, 테크윈도 2.8% 상승 중이고요. YC, DI도 각각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PSK홀딩스가 39,250원, 지금 2.4%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모픽 반도체도 볼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2.9% 상승 중이고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네페스 아커도 각각 1% 이상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주가는 39,100원, 31,850원, 1,850원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도 흐름 좋고요. 오늘 글쎄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였고 오늘도 상한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분 매입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호반그룹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한진칼 어제 상한가, 오늘도 지금 상한가 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개별적인 이슈고 오늘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쪽 보게 되면 원전주 흐름이 괜찮아요. BHI가 지금 5.7% 상승합니다. 32,200원 선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5.7% 올라가면서 31,300원, 우진 2.3%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기술도 2% 올라가고 한전기술도 1.9% 상승 중이고요. 우진엔텍도 4% 강세고 금양그린파워도 6% 이상 올라갑니다. G2파워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쪽도 좋아요. 태양광 쪽 그 S에너지가 지금 15% 급등을 하고 있고요. OCI 홀딩스도 7% 강세. 미증시에서도 그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거든요. 지금 한화솔루션도 8% 넘게 올라갑니다. 36,550원 선, 그리고 신성 ENG, S에너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6.9%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 731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 53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830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32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2억 원, 77억 원 매도 우위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는 많이 삽니다. 2,7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간밤에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2원 상승한 1,41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좀 올라가네요. 근데 현재는 바로 다시 또 하락? 그냥 네. 약보합으로 살짝 돌고 있네요. 네. 야, 그러니까 아니 저기 송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약가 인하 행정명령. 네. 예, 그거 참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그거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그 거대 제약회사들이 그 로비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우리 그쪽 미국도 그 행정명령 내고 나서 주가가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못 잡는 와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죠? 글쎄요,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더 보긴 해야 될 네네. 텐데 일단 트럼프의 좌클릭, 우리가 보통 표현 우클릭 좌클릭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책도.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좌클릭이라고 봐야죠. 가장 큰 두 네네.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는 부자 감세에서 부자 증세로 초부자를 증세한다는 쪽으로 이번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약가인, 원래 약가인하는 대표적으로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민주당 쪽에 사실은 공약 쪽이거든요. 네. 오바마 케어부터 시작해갖고 예.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들어오면 약가 압력을 줘서 제약주가 안 좋다. 뭐 이제 이 일반적인 속설인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정말로 아주 공격적인 예. 걸 갖고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 저희가 보기엔 두 가지 노림수인데 최근에 트럼프 인기가 안 좋잖아요.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졌죠. 엄청 안 좋죠. 예. 사실은 이 100일 지났는데 아마 제일 낮은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 대통령들 중에. 그래서 좀 뭐랄까 좀 그 화해 제스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안 특히 이제 그 연말에 끝날 그 자기가 만들었던 감세안 그것을 연장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필요하려면
그러니까 재정 지출 중에 일부분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재정 지출에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거기 쪽에 소위 그 메디케어 쪽 이쪽 부분에 그 지출 그러니까 비중 그 예산을 줄이려다 보면 약가 인하가 필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좀 전향적으로 얘기를 들고 나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해외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000원 하던 게 국내에서는 10만 원에 팔리는 것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최애국, 그러니까 제일 싼 전 세계에서 제일 너희가 제일 싸게 파는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팔아 이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예. 그러니까 이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일견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약사들한테 문제가 되겠죠. 특히 오리지널 예. 그 제약을 만드는 그러니까 카피드럭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할 덜할 텐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아시아권에 카피드럭에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보면 오리지널 드럭의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 카피드럭이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될지를 봐야 될 것 같지만 대전제는 정말로 미국민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감세안을 처리하기 위한 돈 벌기, 비용 절약하기 이 한 일환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세 쪽도 살짝 이렇게 의회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요. 이미 한참 진행되죠. 이게 네. 원래는 그래요? 8, 9월 달에 돼야 이제 연말에 글쎄 가을에나 이게 가서 들릴까 싶었던 뉴스인데 이건 왜냐하면 협상은 그 전에 미리 해야 되니까. 미리 해야 되고 이미 사실은 이 얘기는 서로 안들 내놓고 상원 하원에서 얘기하던 거는 이미 한두 달 전인데 네. 관세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가려져 있었던 거죠. 관세가 예. 워낙 맨 앞에 예. 문제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뭐 결정 날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8번 차트를 제가 그래서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국채 CDS 그 소위 프리미엄 CDS가 이제 신용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 부도 뭐 수합 레이트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이 한 50 정도 넘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에 이제 부채 한도 막 난리 한번 났을 때 그때 피크치고 지금 수준이 그 다음에 높은데 이것이 과거에 오바마 때 그때 뭐 맨날 그 뭐 1, 2년에 한 번씩 맨날 그 셧다운 뭐 정부 셧다운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부채 한도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베센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미국의 엑스데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엑스데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채 한도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정부 예. 예산 쓰고 나면은 우리 지금 이제 우리 뭐랄까 거지야 이제 예산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채 한도 올려줘야 돼. 예. 그게 이제 8월 초 7월 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거와 섞어서 지금 예산안 처리를 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감세안과 예산을 합쳐서 처리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출 줄이기는 어렵고 감세가 진행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대략 작년이 한 6% 정도였거든요. 네. 6에서 6.5 정도. 근데 지금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조금 지금 후순위로 물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EU와 관련된 미국 예산과 재정 적자와 관련된 얘기가 그 소위 이제 그 이러한 그 월가의 최대 화두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최근 며칠간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들 실적 보면은 간밤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제 연간 실적 전망을 철회하고 뭐 CEO 사임하고 이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사실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하향 조정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현황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이던스를 원래 4분기 끝나고 내년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보통 한 1월 말 2월 뭐 이때 하고 그다음에 1, 4분기 지나보고 이제 그걸 수정을 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더 좋을 거야 올해 아니면 나빠질 거야.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주는데 지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S&P 500 기업들 중에 2007년도 이후에 그럼 17년, 27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1, 4분기에 상향했던 비중이
평균적으로 41%였는데 이번에는 26%로 좀 낮아졌고요. 하향도 조금 낮았지만 비슷합니다. 18%에서 16% 평균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는데 제일 많이 는 게 뭐냐면 변경 없음입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야. 근데 이것이 40일에서 거의 60%, 58까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0개 기업 중에 60%가 우리 일단 유지하는데 이것이 나 올해 자신 있어가 아니라 모르겠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철회는 더 심각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유나이티드 관련된 거기는 사실은 철회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한 거를 유지하는 데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가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거를 그냥 유지하는 거야. 대신에 시나리오를 발표들 하죠. 네. 관세가 이렇게 유지되면 현재대로 가면은 이렇게 이익이 줄어들고 혹시라도 관세가 완화되면 이익이 늘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기업들도 향후 앞으로 나머지 그러니까 세 개 분기에 대해서 뭐랄까 어느 방향성으로 갈 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다행히 미중이 잘 협상을 해갖고 이것을 90일 안에 마무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기업들이 그 사이에는 움직이지 않을 거란 얘기죠.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미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둬야 된다. 이유는 기업의 투자가 저 얘기는 기업의 투자가 줄 수밖에 없는 거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개별 섹터 얘기긴 합니다만 그 태양광 여쭤볼게요. 지금 원래 미국에서 그 태양광 기업들 세제 축소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하원에서 좀 완화된 그 축소안을 지금 보니까 초안을 발표를 했다라는 이유로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사실 태양광은 예. 대세거든요. 이제는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태양과 풍력 합치면은 석탄보다 훨씬 더 미국 안에서도 더 높아졌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신재생이 이미 그거는 바이든 중간 때 이미 넘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석탄은 줄이는 방향은 다 맞거든요. 지금 네. 방향.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석탄에 대한 이제 찬양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왜냐하면 이거를 심지어는 공화당 지역조차도 사실은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유치를 해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때려잡으면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실은 중간선거 앞두고라도 네. 그 지금 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와 관련돼서는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트럼프가 원래 애초에 얘기했던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때려잡기가 네네. 무조건 생각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의 또 하나의 반증이고 그나마 그래도 의회가 그러한 좀 역할을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주고 있고 그러니까 세제 축소 그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또 내주는 일부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약간 이 트럼프한테 반대 의견도 낼 거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트럼프 이후의 세상은 또 신재생이 다 죽을 것처럼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미 그 소위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나요? 그 수준을 그 임계점을 넘어섰기 네. 때문에 그렇게까지 때려잡기는 쉽지 않다. 아, 이렇게 그래서 보셔야 될 오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라고 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저기 이거 오늘 혹시나 싶어서 계산해 보니까 나 S&P 500이 전고점이 뭐 사상 최고치이기도 한데 요거 한 4.5%만 가면은 전고점이고 나스닥은 6.3%만 더 가면 돼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요즘 같이 이렇게 지수 상승폭 하락폭이라면 요 사나흘 걸음인데 대표님 보시기에 요거 뭐 어차피 일에 나선 거 네. 전고점 찍는다. 저는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비싸거든요. 지금 4.5%인데. 그게 아니라 4.5 찍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뚫고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추세적으로 이걸 올라갈 가능성은 이미 그 전부터 비싸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위에 분명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사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요즘은 3, 4% 움직이는 게 쉬우니까. 네. 근데 사실 지수가 미국 같은 큰 나라의 지수가 3, 4% 그쵸, 움직이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정상적인 건 하루에. 아니죠. 물론 그래서 찍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 유지 가능하느냐. 아,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까 불확실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하면서 투자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